1999년 정유정이 태어났다. 그리고 2023년 25살이 된 정유정은 한 여대생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정유정의 살해 동기는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2번이나 짓밟았다.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정유정.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무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유정은 영어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를 하면서 정유정은 자신의 영어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 취직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정유정이 살해한 피해자 역시 영어과의 교수였다고 한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정유정이 공무원 시험에도 영어 과목이 포함된 만큼 자신의 이런 영어 실력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살해한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과외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과외 앱에 학부모로 가입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딸 과외 선생님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와 접촉한 정유정은 2일에서 3일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정유정은 자녀의 과외를 부탁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중학생 행색을 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날 정유정은 자신이 학생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교복을 구입했다. 그리고 중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 이후 무방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유정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집에서 캐리어를 챙긴 뒤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중화요리집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다량의 쓰레기 봉투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서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어놨다. 그리고 새벽 3시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 피해자의 개인 소지품을 챙겼다. 그리고 시신 일부를 넣어둔 캐리어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낙동강변에 하차했다. 정유정은 캐리어 속에 담긴 시신을 인근 강변에 유기한 뒤 운반했던 캐리어를 챙겨 나왔다. 그리고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는 새벽에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는 정유정에게 수상함을 느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당일 오전 6시 정유정은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 수사로 정유정의 자택과 주변을 탐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시신 일부와 혈흔이 묻은 캐리어 그리고 캐리어 속에 담긴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발견되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을 저지르기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된 소설을 빌려 읽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담을 캐리어를 끌고 피해자의 집에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을 보면 정유정은 굉장히 태연해 보이고 발걸음이 매우 가벼워 보여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유정의 일부 행동에서는 사이코패스의 형태를 띠는 언행과 자세가 보이기도 한다며 현재 사이코패스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 초반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거짓 진술을 했고 체격이 150cm로 작아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공범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유정의 휴대전화 이용 내역 확인 결과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범죄 관련된 서적을 도서관에서 빌려본 정유정은 이를 통해 상대를 즉사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 키는 작지만 뚱뚱한 체형으로 피해자를 쉽게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유정은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해왔다고 한다. 정유정의 휴대전화 사용 조사 결과 정유정은 사실상 그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유정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조부와 함께 살았고 생계는 주로 조부가 꾸려왔다고 한다. 외출하는 일이 드물었고 이웃들 역시 평소 정유정은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살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버림으로써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정유정의 범죄에 대하여 정유정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잃은 가족들은 평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정이 은둔형 외톨이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